네, 안녕하세요. 저 FR 본부의 SP 지점 김현미 지점장입니다. 저는 사실 지금 보험 일 한 지가 그렇게 경력이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실손 전환이 시작될 때 저는 일을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3세대 실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실손이 이제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정말 크게 니즈가 있어서 저는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나를 꼭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그렇게 크게 어필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나는 보상 이력이 많다. 나한테 계약을 하면 그래도 난 보상을 많이 해줄 수 있다. 그리고 누구보다 빨리 처리를 한다. 라는 게 사실 그게 전부인 것 같거든요. 보험은 보장받으려고 드는 거기 때문에 정말 그분은 영화 같은 일이셨는데 그분이랑 4월 달에 이제 막 진도 왔다 갔다 하면서 진도 아예 통제가 된 거예요, 다리에서. 그래서 뭐 다음에 봬요 하다가 진도 다리 그 건너기 전에 거기 앞에서 보기로 하고 그분도 정이 좀 있다 보니까 만나서 이제 계약을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소개도 많이 해주시고 하셨는데 정작 중요한 배우자는 소개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남편분은 왜 저희 남편은 한 3년 전에 협심증으로 스텐트 삽입술을 해서 보험 가입 안 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됩니다. 일단 주세요. 라고 해서 빨리 최대한 정말 저도 빨리 한다고 해서 빨리 계약을 진행을 도와드렸어요. 수술비 보험으로 해서. 그래서 기존에 냈던 보험료가 한 40만 원 정도에서 뭐 실손 전환도 같이 하고 그래서 한 10만 원, 15만 원 정도로 다운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분은 내가 저번에 40만 원씩 내던데 40만 원씩 냈는데 협심증 수술하니까 딱 수술비 나오더만. 근데 네가 보험료를 줄이니까 얼마나 나오겠어? 라고 생각을 하셨었어요. 그래갖고 안 믿고 막 그래도 이제 마누라가 하라고 하니까 한다. 보험료 줄였으니까 그걸로 됐어. 라고 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88일째 스텐트 삽입술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이틀 차이로 보험금이 별로 안 나갈 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죠. 그래, 네가 뭐 그래봤자 수술비 나오면 됐지라고 하셨는데 과거에는 이제 병원비 300만 원밖에 못 받았던 40만 원에서 300만 원밖에 못 받았지만 지금 감액을 하고 나서도 한 1,000만 원 정도 수술비가 추가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아버님이 그 신용 안 하던 그 아버님이 집으로 한번 초대를 해주셔서 진도 정이 엄청 좋더라고요. 소고기 진짜 이렇게 쌓아서 이거 다 먹고 가라고 그랬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험을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한 집안에 금융을 책임을 해줘주는 거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기존의 40만 원 그대로 유지를 하셨더라면 돈은 많이 내는데 똑같이 협심증 수술하고 한 300만 원 정도 받았겠죠. 근데 보험료를 줄여드렸고 받는 것도 많아지니 얼마나 더 고마웠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1차 TA부터 시작을 해요. TA 할 때는 또 두루두루 모여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뭐 출장 가고 해도 한 4-5명끼리는 모여서 들어봐 하고 TA를 시작을 해요. 뭐 스피커폰으로 할 때도 있고 전화를 할 때도 있는데 이때 옆에서 들어보고 야, 너 이 말 빠졌어. 너 저 말 빠졌어. 이거 왜 안 했어? 라고 같이 현장에서 피드백을 같이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일단 두 번째로는 이제 1차 미팅 갈 때 고객 동의하에 제가 이제 지금 피드백을 받아봐야 되는데 제가 고객님이랑 무슨 말을 했는지 저도 꼼꼼히 체크를 하긴 하지만 제가 한 번 더 들어보고 이 얘기를 못 드렸다 라면은 제가 한 번 더 2차 미팅 때 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녹음 한번 할게요. 혹시 불편 괜찮으세요? 라고 먼저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고객님들 중에 싫어요 하시는 분들 사실 없어요. 그래서 녹음기를 켜놓고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녹음 받아온 걸로 이제 같이 모여서 또 피드백을 하겠죠. 그래서 이거 그때 한 판 한 판 보완을 하는데 이게 장점은 뭐냐? 내가 TA 한 번 하면 66,000원. 근데 10개 받았는데 한 번 실수로 66,000원 날라가거든요. 근데 그 실수 제가 몰라요. 난 잘한 줄 알아. 근데 무조건 고객이 거부하는 이유는 다 나한테 있거든요. 나 자신한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거 피드백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미팅 또 그거 같이 피드백을 해주면 2차 미팅 때 전화를 안 받았어.
그러면 뭐 때문에 안 받았는지 한 번 더 되새겨 볼 수 있고요. 그리고 2차 미팅, 뭐 3차 미팅 제가 다 따라다니질 못하다 보니까 그런 녹음 파일로 같이 피드백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힘들다. 이분은 내가 안 된다라고 하면 동반 미팅도 같이 하면서 팀원들 역량을 좀 올리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고민들인 것 같아요. 근데 비싸다고 좋은 DB고 싸다고 안 좋은 DB다 이런 건 사실 없거든요. 관심 계약 DB 같은 경우에는 저렴하기 때문에 저는 많이 신청을 하라고 해요. 처음에 TA 할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 안녕하세요, 저 누구 담당자인데요. 뭐 메리츠 계약 지금 오래 유지해 주셨잖아요. 근데 혹시 증권은 있으세요? 새로 제가 담당자가 됐는데 증권 없으시면 제가 한번 지나가는 길에 전달해 드리러 갈게요 라고 얘기를 하면 증권 있어요? 거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분명히 증권 없어요? 한번 보시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관심계약 볼 때 스토리를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무슨 치료력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 그 두 번째, 예를 들어서 16년도에 용종을 뗐어요. 근데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00년도에 용종 청구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중간에 누락된 게 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혹시 16년도에 용종 제거하셨는데 뭐 17년도, 18년도에는 병원 아예 안 가셨어요? 한 번 더 물어보고 그러면 제가 청구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하고 가는 방법이랑, 운전자 보험은 누구나 그냥 너무 쉬워서 어차피 변경하셔야 돼요. 근데 안 해, 귀찮아, 안 해 하면은 또 보상 사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일전에 제가 담당하는 계약 중에 아쉽게도 이번에 스쿨존 사고가 나셨더라고요. 근데 고객님이랑 같은 시기에 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제가 담당자여서 보험금 청구를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근데 아쉽게도 약관에 대해서 청구가 되다 보니까 보험금이 하나도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부랴부랴 같은 기간에 해당 안 되는 분들 한번 찾아서 변경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없으셔야 되잖아요. 차라리 그러실 거면 차라리 운전 공짜로 그냥 보험료 납입할 바에는 그냥 해지하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으실까요? 저는 이렇게 좀 강력하게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래 그럼 한번 보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죠. 요즘에 사실 전환 실손 이번 4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는 진짜 호불호가 너무 갈려서, 근데 원래 3만 원에 시작을 했는데 막 16만 원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면 이건 호불호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타켓을 정확하게 정해서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DB는 저렴한 DB부터 시작해서 여러 방면으로 써보는데 저는 첫 달이다라고 하면 20개, 그리고 두 번째 달이 됐다라고 하면 반반씩 계속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고객들도 다시 재터치. 이게 계속 20개 계속 신청을 하면은 전화하고 버릇처럼 돼요. 개수가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한 번 더 전화하고 끝까지 노력을 하는, 노력만큼의 중요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지점에서 매번 있는 일이어서 전화하면 안 바쁜 사람 없거든요, 사실. 그리고 저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전화가 왔어요. 바쁘잖아요. 바쁘니까 이따 전화하세요. 끊거든요. 제가 전화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분의 지금 상황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안녕하세요, 저 혹시 통화 가능하세요? 라고 먼저 물어보죠. 근데 바빠요. 그래요, 알겠어요 하고 끊는 것보다는, 그러면 제가 혹시 언제 통화 가능하세요? 라고 되물거나 아니면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퇴근 시간 어느 정도 뭐 예상을 하겠죠. 다 직장인들 퇴근 시간이잖아요. 그때 다시 전화를 하는 방법, 아니면은 문자로 아니면 카톡으로 통화 언제 가능하냐 이런 것들도 좀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장 분석 필요 없어요. 그냥 취소해 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뭐 수문보험금 찾아줌, 아니면은 뭐 3년 이내 보험금 청구 이력 이런 것들 있으신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제가 무료로 그냥 찾아드릴 테니까, 저는 이렇게도 얘기해요. 왜 자꾸 보험사 좋은 일 하냐. 보험료만 납입하고 보험금 안 받아 가실 거면 차라리 장롱 밑에다가 돈 모으시라고, 이사할 때 목돈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화법으로 문자 보내고 고객들이 좀 궁금해서 반대로 연락 올 수 있는 그런 멘트를 좀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꾸준하게 연락을 하면서 연락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하루 아침에 한 10분 정도 통해서 그 전화번호 저장하잖아요. 제 카카오톡에다 저장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재터치가 필요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숫자 3 아니면 4 이런 식으로 숫자를 붙여놓거든요. 그럼 카카오톡에
그 검색할 때 3만 누르면 그 분들 다 뜨잖아요. 그 분들한테 신문 기사 다 보내요. 그냥. 그 신문 기사 보낸다고 저희가 금소법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신문 기사잖아요. 신문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누가 보내주냐? 나한테 계속 그래도 꾸준하게 연락을 해주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또 한 번 더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면 매달 TV 값도 줄어들고요. 예, 소개도 많이 나온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사실 TV 한 달에 2개, 1개 쓰거든요. 왜냐하면 뭐 수구미관 가서 또 이야기하고 오면 되고 저는 많이 만나요. 그냥 쓰잘데기 없이 그냥 가서 진짜 수구미관 DB인데 그냥 가서 커피 한 잔 먹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일하러 가신 분들 그냥 연락해서 사장님 저 왔는데 커피 한 잔 주세요. 진짜 능청맞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면 다시 재부활, 재터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말씀을 드리거든요. 고객이 잘못된 게 아니라 계약이 안 나오는 이유는 나한테 찾아라. 왜냐하면 그분이 어찌됐건 보험 계약을 했어요. 누구한테 했을까요? 누군가한테 했겠죠. 근데 내가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탓을 하면 그때부터는 한도 끝도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유병자다. 유병자니까 보험의 리즈가 정말 좋은데 저희 팀원 한 명이 똑같은 TV를 받았죠.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너 저 지금 암 투병 중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휴 안 되니까 암 투병 중이래 현재. 그리고 암 언제 걸리셨어요? 1년 전에 걸렸대요. 계약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포기해야 되나? 라고 했을 때 저는 그 팀원한테 가서 운전자 보험 받아와 라고 했어요. 그리고 보장 분석 한번 해드려. 근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한 달에 보험료도 많이 내시고요. 가족들한테도 뭐 피해 끼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암 환자한테 계약을 그때 한 10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이유가 계약자가 엄마고 자녀분들 계약을 다 해준 거예요. 암보험부터 시작을 해서 뭐 연금보험도 해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뭐 100만 원도 받았는데 유병자라고 해서 정말 안 좋은 DB, 고령자라고 해서 안 좋은 DB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다르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사람한테 좀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으로 마인드로 좀 접근을 해라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순천 여수까지 전환 실손만 하러 다닌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한 번 더 연락이 오고요. 그런 분들이 주변 소개도 많이 시켜주고요. 왜냐면 진짜 저는 실손 하나 하러 움직이는 설계사는 없거든요. 근데 나는 좀 다르다라는 것도 좀 보여주면 이런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본인이 마인드를 좀 잡으면 열심히 하겠다는 마인드를 잡으면 불평불만을 안 한다고 하면은 이 또한 또 성공에 또 연결이 되는 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